인간의 욕망과 조선 왕조의 권력 투쟁. 1장. 권력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과 권력 욕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인 존재다. 보다 편안하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즐거운 삶을 끝없이 추구한다. 그 기준은 스스로의 만족에서 그치지 않고 남과의 비교로 옮겨가며 그 비교가 경쟁을 낳고 경쟁이 권력을 낳는다. 권력은 성취의 결과이자 또 다른 보상이다. 신분이든 금전이든 전문 자격이든 권력을 손에 쥔 자는 더 나은 삶을 구현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대부분의 인간은 전력을 다해 권력을 쫓는다. 권력의 종류와 시대별 변화. 인간의 역사는 끝없는 권력 투쟁의 역사다. 권력에는 크게 왕권력, 공권력, 금권력, 전문권력, 완력 등이 있다. 원시사회에서는 육체적 힘이 가장 큰 권력이었다. 시대가 흐르면서 완력은 무력으로, 무력은 지력으로 변화했다. 국가 조직이 형성되면서 법이 보장하는 공권력이 최상위 권력이 되었다. 금권력과 전문권력은 분업화된 조직사회가 형성되면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사회에 접어들면서는 금권력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았다. 공권력은 유한하지만 금권력은 무한하기에 공권력을 가진 자조차 금권력 앞에서는 법을 저버리고 만다. 학문과 권력의 연결고리. 서구대학의 전공 신설 순서는 권력의 욕구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르네상스 이전에는 신학법학 의학이 먼저 생겨났다. 신의 말씀을 집행하는 사제, 법으로 판결하는 율사, 생명을 다루는 의사. 이 세 직업이 당시 사회의 가장 강력한 권력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기에는 철학 문학 사학이 등장했고 산업혁명과 함께 경영학 공학 계열이 나타났다. 모든 학문의 탄생 배경에는 어떤 종류의 권력이든 권력을 차지하려는 인간의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 동양에서는 인문학이 먼저 권력의 도구가 되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먼저 인간이 된 자만이 남을 통치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인문학적 소양이 인재 등용시험의 핵심 과목이 되었다. 반면 서양에서는 실용학문이 권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2장. 조선왕조의 권력 투쟁. 조선의 신분, 권력 구조. 조선은 신분제 사회에 절대왕정이 결합된 체제였다. 산홍공상의 신분 질서 속에서 오직 양반만이 공권력에 다가설 수 있었다. 농민은 농자천하지 대본이라는 말로 서열 2위에 놓였으나 실상은 군역부역 조세를 짊어진 채 양반의 수탈 대상일 뿐이었다. 의료인공인 상인은 서열상 하위였지만 금력을 쥐었기에 중인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했다. 여기서는 왕권의 역사만 살펴보자. 건국과 첫 번째 왕권 다툼. 태조 정종 태종. 위화도 회군으로 고려를 무너뜨린 태조 이성계는 제위 7년 만에 아들 이방원이 일으킨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왕권을 정종에게 넘겨야 했다. 정종 역시 제위 2년 만에 제2차 왕자의 난을 거쳐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두 차례 왕권 이양을 주도한 태종은 왕권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개국 공신이라도 왕권에 방해가 되면 과감히 제거했고 처가마저 멸문지화에 이르게 했다. 14년간 세자로 있던 양령을 폐하고 셋째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넘겼다. 세종의 치세와 단종의 비극,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32년을 재위한 세종은 조선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고 처음으로 적장자에게 순탄하게 왕권을 물려주었다. 그러나 문종은 병약하여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어린 단종은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말았다. 왕위를 찬탈한 세조는 집권 내내 공신들을 위무하며 자책을 달랬으나 세자 도원군이 먼저 죽고 왕위를 이은 예종마저 1년 만에 단명했다. 예종의 적장자 제한대군이 있었음에도 인수대비와 한명회의 정략적 결혼 담합으로 왕권은 성종에게로 넘어갔다. 성종의 왕권은 인수대비의 치세에 패비윤씨를 낳고 말았다. 사화의 시대,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성종의 뒤를 이은 연산군은 제위 12년 동안 모우사화와 갑자사화를 일으켜 조정을 피바다로 만들었다.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에 복수하려는 광기가 도화선이었다. 폭정에 분노한 반정 공신들이 중종 반정을 일으켜 성종의 적자 진성대군이 즉위했다. 중종 재위 39년 동안 반정 공신들이 권력을 나눠 가졌고 왕자들의 외척이 다음 권력을 두고 암투를 벌였다. 중종이 승하하자 인종의 외척 윤임대 명종의 외척 윤원영 간의 권력 다툼이 폭발했다. 25년간 세자로 지낸 인종이 즉위했으나 6개월 만에 31세로 사망했다. 독살설이 나돌았고 왕권은 12살 이복동생 명종에게로 넘어갔다.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아래 남동생 윤원영이 무한 권력을 휘두르며 을사사화를 일으켰다. 금은보화를 쌓으며 권세를 누리던 윤원영도 문정왕후가 죽자 하루아침에 유배를 당하고 애첩 정난정과 함께 자결로 생을 마감했다. 명종은 34세에 왕권을 넘겨줄 후계자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임진왜란과 광해군의 비극, 선조 광해군 인조. 왕권은 중종의 서자 덕흥군의 아들 선조에게로 넘어갔다. 조선 최초의 서자 출신 왕이었다. 세자 교육 없이 즉위한 선조는 당파 싸움과 임진왜란 속에서 판단력을 잃고 피난에 급급했다. 7년 전쟁을 수습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으나 망해가던 명나라의 트집으로 세자인준이 늦어지고 늦둥이 영창대군이 왕자로 태어나자 왕권의 향방이 다시 흔들렸다. 그러던 중 선조가 갑자기 승하하자 16년간 세자 생활 끝에 즉위한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서인 세력을 밀어내고 영창대군을 제거했다. 영창대군의 모후 임목 대비마저 패하려 한 것을 빌미로 밀려났던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일으켰다. 왕을 겁박하고 왕권을 빼앗은 태종과 세조보다 훨씬 가벼운 잘못이었지만 광해군은 천하의 폭군이라는 누명을 쓴 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반정으로 즉위한 인조는 서인들의 소나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기울어져가는 명나라를 지지하고 떠오르는 청나라를 배척한 결과 정묘오란과 병자오란을 겪어야 했고 장남 소현세자와 차남 복림대군을 청나라의 볼모로 보내야 했다. 8년 만에 귀국한 소현세자는 의문사했고 세손이 있음에도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불러와 효종이 되었다. 노론의 시대, 숙종, 경종, 영조, 정조, 효종부터 현종, 숙종까지 왕위는 적자순으로 왕권이 순탄하게 이어졌다. 그러나 숙종대까지 왕권은 순탄해졌으나 신권을 두고 남인과 서인 간의 치열한 다툼이 일어났다. 숙종대 환국정치는 남인과 서인의 다툼이 절정에 치달았다. 남인들의 마지막 혈전인 희빈장씨를 둘러싼 권력 암투가 격화되면서 인현왕후를 패하고 장희빈을 왕비로 삼았다가 다시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는 과정에서 남인은 몰락하게 되고 권력을 잡은 서인들 간의 노론과 소론의 분파가 일어났다. 숙종이 승하하고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즉위하자 소론이 집권했다. 노론은 경종의 이복동생 연인군을 세제로 세우길 요구하여 관철시키고 대리청정까지 주장했다. 소론은 이를 역모로 규정하고 노론을 대대적으로 숙청했다. 그러나 경종은 즉위 4년 만에 영조가 가져다준 게장을 먹고 36세에 사망했다. 다시 독살설이 퍼졌다. 노론의 추대로 즉위한 영조는 52년 장기 집권하면서 경종 독살설에 평생을 시달렸다.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면서도 사사건건 꾸짖었고 노론들의 끊임없는 고자질 끝에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비극을 낳았다. 사도세자는 26년간 세자 생활 끝에 비운의 죽음을 맞았다. 왕권은 손자 정조에게로 넘어갔다. 정조 재위 24년은 노론과 정순왕후 세력과의 쉼없는 권력 싸움이었다. 노론 소론 남인을 고루 등용하며 탕평책을 펼쳤으나 48세에 갑작스럽게 승하했다. 또 독살설이 나돌았다. 세도 정치와 왕조의 황혼,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정조 이후 순조 재위 34년은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로 점철되었다. 왕비를 배출한 문벌이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였다.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 왕비를 안동 김씨로 채우며 60년간 권력을 이어갔다. 헌종은 23세, 철종은 33세에 후사 없이 사망했다. 안동 김씨가 권력을 틀어쥐고
허수아비 왕을 골라 세우는 구조가 반복되었다. 이 틈을 비집고 흥선군이 비밀리에 왕권 승계를 도모했다. 대왕 대비 조대비와 내통하여 아들 이명복을 왕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고종이 즉위하자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잡고 안동 김씨를 축출했다. 외척에 힘을 쓰지 못하도록 고아 출신 여흥민 씨를 왕비로 맞았으나 민비는 탁월한 지략으로 대원군의 형을 영의정에 앉혀놓고 대원군을 몰아냈다. 이후 대원군과 민비의 치열한 권력 다툼이 이어졌고 일본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을미사변으로 민비를 살해하고 이완용을 이용해 고종을 퇴위시키며 조선의 실권을 완전히 빼앗았다. 순종이 마지막 왕위를 이었으나 이미 나라는 무너진 후였다. 삼장 권력과 국가의 운명. 조선 왕조 519년 동안 26차례의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으나 순탄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10차례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모두 권력을 둘러싼 암투와 반정, 쿠데타, 독살설을 동반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내부 소모전은 국가의 방어 능력을 갉아먹었다. 임진왜란 발발 2개월 만에 전 국토가 유린되었고 병자호란이 일어난 지 15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다. 300구고두레의 굴욕을 겪었고 동학난과 갑신정 변조차 외세를 빌려서야 진압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수립 후 6.25 전쟁에서도 4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다. 삼국시대의 만주를 호령하던 한반도가 사대주의를 표방한 이후 위정자들이 국가 수호보다 가산 수호에 앞장선 결과였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인간이 더 현명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한낱 희망에 불과한 것일까? 권력을 향한 욕망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더 치열하고 더 비굴하고 더 참혹하게 타오르고 있다.